꽃을 볼 수 없는 겨울은 지루한 상막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3월 초순 제일 먼저 봄 소식을 알리는 변산 바람꽃이 피기를 애타게 기다려집니다. 변산 바람꽃은 깊은 산에 가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봄바람을 데리고 와서 바람꽃일까요? 차가운 이른 봄바람에 여지없이 흔들리고 있어 변산 바람꽃일까요? 바람 따라 봄이 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꽃바람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바람꽃은 미나리 아제비과에 속하며 대한민국에 18종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 중에 제일 먼저 피는 것이 변산 바람꽃입니다. 꽃말은 비밀스러운 사랑, 덧없는 사랑입니다. 추울 때 일찍 피고 금방 져버리기 때문에 보기가 쉽지 않아 바람꽃이라는 꽃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얼음과 눈을 헤치고 맨 먼저 봄을 전하는 전령사로 많은 사람들이 노란 복수초와 하얀 변산 바람꽃 이야기를 하며 봄을 만끽합니다. 봄꽃 중에 가장 연약한 식물입니다. 그리하여 주변의 식물들이 잎을 키우기 전에 충분한 햇빛을 받기 위한 때문입니다. 햇빛이 차단되기 전에 일찍 꽃을 피우고 결실을 본 다음 뿌리만 남긴 채 지상부의 잎들이 모두 사라지고 일찌감치 휴면에 들어갑니다. 어느덧 겨울 끝 언저리에서 봄꽃 소식이 전해옵니다. 변산 바람꽃은 무더기로 굴락을 이루지 않고 손가락 크기 정도로 낙엽이 쌓인 위로 아니면 돌 사이 삐꿈이 겨우 고개만 내밀고 있어서 자생 자리도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변산 바람꽃은 바람꽃 중에 복수초와 더불어 제일 먼저 피는 봄 야생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기자기한 특징들이 많이 보입니다. 변산 바람꽃이란 이름은 새봄이 시작되기 전에 며칠간 피었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는 바람꽃의 하나입니다. 변산 바람꽃 촬영은 꽃 개화 시간이 오전 10시 정도 됩니다. 조금 일찍 꽃 주위에서 기다렸다가 산 뒤에서 햇빛이 변산 바람꽃 꽃 부분에 빛이 비추면 이 순간 카메라 노출 조력의 F 설정과 그리고 산바람이 매우 불어 꽃이 매우 흔들려서 높은 셔터 속도가 필요합니다. 뒤 배경을 검게 하기 위해서 척광 모드는 스포트나 중앙부 척광으로 꽃 부분에 맞추어 촬영합니다. 중앙부 척광 경우 뒤 배경을 검게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 노출을 마이너스 0.7 정도로 마이너스 시켜 촬영함이 좋습니다. 해가 살에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양지에서 촬영한 사진은 이렇습니다.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촬영하여도 좋지만 해가 가려지는 검은 그림자가 꽃 앞까지 오기를 기다렸다가 꽃의 밝은 부분과 뒤 배경 검은 것을 이용하여서 사진이 깨끗하고 확 드러나면서 뒤 배경을 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조건에서 양달 부분을 기준으로 카메라 중앙부 척광을 합니다. 소원이 같으면 HDR의 DR 오프를 확인하여 뒤 배경이 조금 더 검게 나오게 합니다. 니콘 같으면 액티브 D 라이팅을 오프 시켜야 합니다. 카메라 A 모드 중앙부 척광에서
꽃 흰색이 검어지지 않게 확인 보면서 카메라 노출 오토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마이너스를 시켜 뒤 배경 검은 정도를 조금 더 검게 합니다. 이 경우 사진은 빛이 내려 쪼이는 직사광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꽃이 확 드러나지 않는 밋밋한 사진이 되었습니다. 봄 야생화 촬영은 꽃 주위 생태가 나오도록 촬영함이 좋습니다. 꽃을 너무 크게 촬영하면 꽃을 부각시켜주는 꽃 주위 환경이 없어집니다. 꽃 생태 환경이 보이도록 하여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꽃을 크게 촬영하고 싶으면 크게 촬영하고 아니면 주위 환경이 보이도록 촬영함이 좋습니다. 다음은 꽃 촬영 뒤 배경이 검은 정도가 전혀 없는 햇빛이 비추는 장소에서 변산 파란꽃을 촬영하기 위하여 뒤 배경 부분에 검은 배경을 만들어 촬영합니다. 사진과 같은 방법으로 녹색 포시 변산 파란꽃은 햇빛 위치에 놓고 가방으로 그림자를 만들어 반사판을 이용하여 꽃 주위 부분만 반사판 광을 비춥니다. 이때 카메라 방향은 꽃 뒤 부분 그림자를 기준으로 카메라를 약간 높여 꽃 뒤 부분이 검게 나오게 합니다. 이 네이꽃도 같은 방법입니다. 오후 2시쯤 해가 옆면에서 기울어져 비출 때 네이꽃 부분만 햇빛이 받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빛을 가려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접사 촬영은 조금만 마음을 두면 좋은 감성 사진을 만듭니다. 그냥 촬영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촬영하여도 이 정도 사진이 됩니다. 깨끗하고 선명한 사진은 배경색입니다. 산등선 아래에서 보면 이끼 바위가 많습니다. 틈새 자세히 보면 촬영 소재도 많이 있습니다. 아침 해가 뜰 무렵 산에 조금 일찍 가서 바위 틈새에 살펴보면 이슬을 먹으면 이끼가 보입니다. 이끼 이슬 촬영은 카메라는 낮게 그리고 뒤 배경은 검은 뒤 배경으로 맞춥니다. 카메라 노출은 이끼 기준으로 중심부 채광에서 마이너스 0.3이나 마이너스 0.7 정도 맞춥니다. 그리고 조리개는 F11이나 16 정도 하여 한컷 합니다. 전체를 촬영하여 보니 이슬은 좋으나 앞부분 이끼가 매우 거슬립니다. 카메라를 조금 앞으로 다가가서 이슬 위치가 수평 촬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조금 더 다가갑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왼쪽으로 회전시켜 사진과 같이 맞추어 카메라 핀과 노출을 재확인하여서 촬영합니다. 이끼 이슬 촬영은 뒤 배경이 검은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두 부분을 나누어 건접 접사 촬영합니다. 촬영할 때 조심할 것은 이끼 부분에 조금이라도 충격 주면 이슬은 떨어져 버립니다. 카메라를 조심히 앞으로 접근하여 우측 부분을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우로 회전시킵니다. 구도는 2:1로 수평으로 잡습니다. 지금 카메라 노출은 A모드 조르개 F16, ISO 640, 오토 마이너스 0.7, 30분의 1초입니다. 이슬 부분에 시선이 잘 가도록 앞부분 이끼를 조금 밝게 나타내기 위하여 오토 마이너스 0.7에서 오토 마이너스 0.3으로 노출을 조금 올렸습니다. 조리개 변화에 대해 봅니다.
지금 사진은 f2.8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조리개 f4 조리개 개방 2.8이나 f4 감성은 좋으나 앞부분의 흐림이 좋고 한데 이끼 이슬이 평행되지 않아서 조리개 조임을 더 주어야 합니다. 조리개 5.6부터 이슬 핀이 서서히 맞기 시작합니다. F8 정도면 그런대로 쓸만합니다. F11부터 좋은 핀이 되어 쓸만합니다. 이런 경우 사진은 F8부터 F16까지 좋은 사진이 됩니다. 조리개 F4나 F5.6 정도에서 이끼 이슬 핀이 모두 잘 맞으면 좋은 사진 촬영이 되었을 것인데 합니다. 왼쪽 부분 촬영은 카메라 앵글을 더 낮추어서 촬영하면 녹색 부분이 낮게 되어 이끼 이슬이 돋보이게 되는데 촬영 지면이 바위 위라 아쉬움이 납니다. 전체를 촬영한 것도 복잡한 감이 납니다. 촬영하다 보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F16보다 F5.6이 좋아 보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카메라 앵글을 더 낮추어 촬영할 것인데 하는 생각을 하며 마칩니다.